1985년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본체, 별채, 화장실이 떨어져 있고 대문은 한 개만 있는 80년대 스타일의 집에 살았었다. 부모님의 잘 알던 지인이 사글세를 전전하는 걸 보고 별채에 들어와 살라고 권유를 했고 우리 집에 들어와 세를 내며 살았다. 나는 그 집 아들을 잘 따랐는데 그 형은 동네에서 딱지치기 끝판왕이었다. 그 형을 이길 사람이 없어 별명이 딱지형이었다. 그런데 딱지형 가족이 이사온 이후로 우리 집에 불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가족 모두가 잠든 어느 날 밤 비명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졌고 다들 너무 놀라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봤더니 아버지가 공포에 떨고 계셨다. 아버지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딱지네 아버지가 날 봤어. 딱지네 아버지가 새끼줄을 쪽쪽 빨면서 웃고 있었어. 사실 딱지 형네 아버지는 몇 년 전 술을 잔뜩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생전에 딱지형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긴 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 항상 몸에 새끼줄을 꼬고 동네를 돌아다니셨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다녀오시면서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날 이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집에서 북소리나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웃 주민들도 북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어머니는 딱지형 어머니를 찾아가 새벽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졌었다. 그랬더니 딱지형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 딱지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신기가 생겨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신당이 생겼고 밤이나 새벽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렸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딱지형 어머니와 크게 싸우셨고 결국 연을 끊으며 딱지형 집은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갑자기 고열에 알아눕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발 열이라도 내리게 해달라며 약을 받아왔고 그 약을 먹고 겨우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 귓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에 눈을 번쩍 떴는데 파란색 불덩어리가 천장에서 미친 듯이 원을 돌고 있었다. 그리고는 너 가방 잘 챙겨. 내가 가져가면 그 속에 네 목숨줄까지 챙겨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파란색 불덩어리가 내 가슴 쪽으로 쑥 들어갔다. 어머니 말씀으론 내가 갑자기 일어나 앉은 상태로 안방을 껑충껑충 뛰어다녔단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내 몸을 주무르며 진정시켰고 나는 겨우 잠에 들었다고 했다. 그 다음날 전날 들었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또 귓가에 들려왔다. 넌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혓바닥이 길어져서 그게 네 목을 조를 거야.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더니 내 혀가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 혀가 길게 늘어나 방바닥에 질질 끌렸었는데 혀를 넣어보려고 애쓰자 방바닥에 축 늘어진 혀가 갑자기 뱀처럼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살려달라며 계속 외쳤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내가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 때리면서 입술을 양손으로 잡아뜯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껑충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그 모습이 마치 우당이 쿵쿵 뛰는 모습과 같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또 목소리를 들었는데 힘들지? 살고 싶지? 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네 입속으로 네 몸이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까뒤집고 손을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나를 말리지 않으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부모님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가 걱정이 돼 무당을 찾아갔다. 너희 집 주변, 특히 굴뚝 밑이나 우물가 쪽을 파보면 뭔가 나올 건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 그 못된 것이 너한테 앙심을 품고 살을 놓고 갔구나. 그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어머님은 안방 굴뚝 밑에 땅을 판 흔적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작은 색동 저고리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저고리를 펼쳤더니 안에 바늘 뭉치와 부적 한 장이 들어있었단다. 어머니는 그걸 무당 말대로 불에 태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몸이 괜찮아졌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으며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 뒤 어머니와 시장에 가서 뻥튀기를 사 먹으려고 혼자 달려갔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더니 딱지영 어머니가 서 있었다. 딱지영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고 어린 것한테 내가 못된 짓을 했다며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셨다. 그때 딱지영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았다. 나중에 듣기론 딱지영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사를 가셨을 때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 딱지영 어머니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실명까지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심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셨다. 이제 37년이 지난 일이지만 난 아직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